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세요. 국민TV 조합원 전창걸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오픈한 국민TV 쿠겐샵의 성공과 번창을 기원합니다. 쿠겐샵이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의 튼실한 살림으로 성장하길 바랍니다. 당연히 물론 쿠겐샵에 새싹당 콩차 입점시켰습니다. 먹기 편하게 티백으로 만든 새싹당 콩차도 있사오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바랍니다. 혹시 커피숍을 운영하시는 분들 메뉴에 새싹당 콩차를 추가하고 싶다면 도매 가격으로 납품 가능합니다. 거침없이 070-8635-1288로 전화주세요. 그리고 인터넷 다음에서 새싹당 콩차를 검색하시면 전창걸닷컴으로 오실 수 있습니다. 골이 깊으면 산이 높듯이 힘겨운 시간이 지나면 행복한 시간이 다가올 것을 저는 믿습니다. 힘든 세상 혼자서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곁에는 국민TV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칙한 음료 기발한 차 새싹당 콩차도 있습니다. 070-8635-1288입니다. 저는 쇼핑을 마치면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나옵니다. 이미 내가 찾던 것을 샀는데 돌아다니다가 색다른 것을 발견하면 갈등하기 때문이죠. 카드 취소하면 된다고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만 둘 중 어느 것이 나은지는 정답이 없습니다. 비교해서 월등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만한 대상들 속에서 불필요한 갈등이나 후회를 만드느니 차라리 제 결정을 존중하는 편이 감정적으로도 손해가 덜합니다. 결국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고 후회의 반복입니다. 선택을 도와주는 쇼핑 호스트처럼 누군가가 팁을 주면 좋겠다고요? 저는 사양하겠습니다. 그이가 제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도 아니고 끝까지 책임져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로맨스 푸어 이예린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본격적으로 로맨스 푸어 속으로 뛰어들어가 볼 건데 네. 표지가 무시무시하고 귀여워요. 그렇죠. 사랑과 해골과 네, 번갈아 나오고 있죠. 언뜻 제가 워낙 좀 이렇게 고급스러워서 이렇게 탁 언뜻 볼 땐 루비똥도 생각이 났어요. 아, 전혀 생각 못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연속 무늬를 보면 이제 그런 게 좀 루비똥이라기보다 비싼 똥? 이런 게 이제 생각이 났는데. 자, 어떤 내용인가요? 이제 32세 네. 그 싱글 여성이 네. 이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거라고 믿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이제 회사는 구조조정 카드를 꺼내고요. 이 여자는 열심히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굉장히 떨려나는 처지가 되죠. 아.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여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띠를 두르고 나가서 운동을 할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회사 내에서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디 외부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가장 쉬운 방식은 이 꼴 저 꼴 안 보고 떠날래. 그렇죠. 근데 떠나도 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 주인공에게는 갈 데가 생깁니다. 이제 돈만 많은 한 남성분이 마침 호감을 표해 오는 거죠. 그럴 때 대부분 여성들은 그래도 저건 아니지라고 돌아서겠지만 속물이고 캐릭터 자체가 정말 속물인데 돈만 많은가요? 속물인지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별 매력은 없는. 말하자면 네. 소설 속의 성욱이죠. 네, 그렇죠. 아, 성욱이가. 네. 보통 같았으면 그냥 아유 저 아저씨 고생 많으시네 이러고 돌아서겠지만 지금 네. 나는 회사에서 떨려날 위기고 갈 데는 없고 네. 나는 돈이 필요한 여자고 그렇다면은 과연 네. 그 남자를 모른 척 할 수 있을까? 모른 척 쉽지 못하죠. 않겠는데요? 그렇죠. 일단 만나는 보겠죠. 네. 그래서 만나서 그래 모르겠다 선택하려고 하는데 세상이 뒤집어지죠. 지금 제가 좀비를 설정을 하긴 했는데 네. 그만큼 이제 그 부와 빈 사이가 예. 확 멀어지는 사회를 저는 이제 상징하고 싶었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남자는 알고 보니 그런 좀비 바이러스로부터 예. 보호받을 수 있는 백신을 가질 수 있을 정도의 파워를 가진 남자라는 게 드러나죠. 그렇다면 이 여자의 선택은 당연히 예. 나도 백신을 맞아야지. 거의 얘기 잖아요. 끝났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기에는 우리 마음 한쪽에 나 그래도 나는 그런 여자 아니야. 나는 실력 있는 여자야. 혹은 나도 사랑할 수 있는 여자야. 내 힘으로 살 수 있어. 라는 자존심이 있는 거죠. 마침 그에 합당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 그냥 이 남자랑 어렵게 살까? 아니야. 나 그냥 내 가치관, 내 자존심 버리고 나 그냥 편안하게 살까? 계속 갈림길에 들어서게 되는 내용이에요. 조건이 좋은 성욱과 네. 사랑하는 우현. 그렇죠. 둘 중에 누구냐? 뭐 남자로 지금 설정이 돼 있긴 하지만 네. 저는 여러 가지 상징이 가능하다고 봤어요. 저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직장일 수도 있죠. 연봉 많이 주는 직장. 하지만 내 가치관은 내 생각과는 다른 일을 해야 되는 혹은 내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을 해야 되는 직장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반대편에는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일, 내가 너무 가슴 뛰는 일, 내가 너무 사랑하는 일. 하지만 내일 모레 회사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혹은 10년 후 내가 굶을 게 뻔한 그런 직장일 수도 있고요. 왜 대부분이 내가 좋아하는 건 다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이상해요. 내가 좋아하고 하고 싶은 건 대부분이 네. 돈이 안 되거나 그쵸. 너무 불안정한 거야.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예, 소설을 쓰다 보니까 저도 정말 많이 얘기했어요. 나 소설만 쓰고 살면 안 될까? 그러면 출판사 분들마저도 그러다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죠. 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뭐 참 이거 이렇게 직접적으로 굶어 죽는다라고 표현하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지만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만 여기 오늘 그 이제 게스트 중에 정명섭 작가라고 네. 이 친구는 부부가 전업 작가예요. 정말 부부가. 부러운 케이스죠. 근데 네. 굉장히 부지런하고 그 이제 물론 이제 아는 이 친구가 저 파주 출판단지의 그 카페에서 바리스타를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문청 시절부터 거기 오래 있었으니까 네. 출판단지 출판 관계자들하고 많이 알아요. 네. 그러고 자기가 작가가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계속 내고 이제 하고 있는데 아주 열심히 그래서 그냥 먹고는 살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길을 선택하면 굶어 죽지 않을 가능성이 더 있죠. 보인대요, 사실, 조금씩은. 그렇죠. 그런데 그 길을 선택하기 전에 우리의 시선에서 봤을 때는 그게 안 보이는 거죠. 네. 최악의 경우가 거기 가면은 극한. 조금은 보이는데 네. 들어가기 전까지는 솔직히 막막하다 그래요. 사실 이 여자도 그 고급 아파트에 입성하지 않고 길에서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면서 그냥 먹을 것을 찾아 헤매면 사실 죽진 않을 거예요. 이 여자도 알아요. 그리고 바퀴벌레, 뭐 쥐떼, 뭐 더러운 생활, 못 씻는 생활 못하진 않을 거예요. 닥치면 뭐. 네, 닥치면 다 해낼 거예요. 이 여자도 알죠. 하지만 그 최악의 경우가 계속 머리에 너무 세게 딱 박히는 거죠. 그 공포를 이겨낼 만한 상황이 어려운 거죠. 그 공포 이해돼요. 네. 그 뭐라 그럴까요? 제가 가끔 주변 사람들한테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지금 뭐 대단히 잘 사는 거라기보단 네. 어쨌든 예전에 비하면 비교적
큰 걱정 없이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 사니까 그렇다고 뭐 해외여행을 가고 그런 것도 없어요. 나는. 그런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중요한 건 지금 말씀하신 그 공포. 친구들한테도 야 나는 옛날에 그 시절로 돌아가게 될까 봐 두려워. 그 말을 합니다. 나도. 네. 회사에서 나는 잘렸다 명예퇴직 이런 표현을 안 쓰고 꼭 잘렸다라고 표현을 해요. 짜장면처럼. 회사에서 나오는 건 잘렸다 말고 다른 표현은 난 다 무의미하다고 볼 정도로 뭐 좀 그런데 저도 재작년에 이제 뭐 잘려서 나이별로 다 나가라 그래서 그냥 잘린 그런 케이스이기도 하지만 두려워요 사실. 그때 걱정했어요. 그렇죠. 사실 회사를 나와보면 죽으라는 법은 없을지도 몰라요. 길이 생길 거고 뭐 나름 소소한 행복으로 오히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정작 회사를 다니고 있을 땐 이 회사를 벗어나면 정말 좀비 떼들이 나를 확 물 것 같은 공포 그 자체에 그렇죠. 저도 좀비 그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일원이 될 것 같은 그런 공포가 생기는 거죠. 특히 내가 많은 걸 가지면 가질수록 오히려 이거를 잃었을 때 내가 정말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거 아닐까 하는 추락에 공포. 대한 공포. 네, 그래서 오히려 더더욱 내 가치관, 내 사랑,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더 등지게 되는 것 같아요. 공포가 그런 중요한 것들, 가치 있는 것들을 이렇게 갉아먹는구나. 저는 사실 그렇게 된다고 많이 느꼈어요. 제 스스로도. 네. 그 여기에 이제 로맨스포에 나오는 좀비들도 말하자면 공포네요. 그죠? 상징화된. 그렇죠. 사실 길에서 살만할지도 몰라요. 막상 나는 죽었다 깨나도 저런 좀비들의 저런 신체를 훼손하면서까지 내가 내 사람을 훼손하면서까지 나는 고급 아파트에 안 살 거야라고 누나를 파내서 네 그랬다면 그냥 다영이도 밖에서 잘 먹고 잘 살았겠죠. 근데 얘는 고급 아파트를 맛을 봤잖아요. 네, 따뜻한 물이 나오고 봐버리면 그거 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때는 너무 공포스러워지는 거죠. 저는 아파트에 처음 입주해서 네. 수도꼭지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에 너무너무 감격했어요. 한번 그렇게 되면 이제 차가운 물이 나오는 곳에서 어떻게 살았지 싶은 거죠. 딱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았지 도대체 싶을 정도로 93년도였나? 첫 입주한 게 이제 93년도에 아파트라는 데를 처음으로 이제 우리 집 이렇게 해서 이제 아파트라는 데를 처음 이제 막 용자를 끼고 온갖 쇼를 해서 들어오는 것 같지만 아무튼 이렇게 수도꼭지에서 뜨거운 물이 나온다는 그 감동은 대단했어요. 그 감동이 공포로 바뀐다니까요. 나 여기서 회사 잘못되면 다시 차가운 물이 나오는 데로 내려가야 물 데워서 닦아야 되는. 그 생활로 다시 떨어질지 몰라 하는 공포가. 내가 그게 싫다니까요. 옛날로 돌아가게 될 것 같은 두려움.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내가 스스로 옳지 않다고 하는 행동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나 진짜 저 사람 싫어 하지만 가서 제가 아부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부 좀 했으면 나도 안 잘렸을지도 모르는데. 술도 못 먹는데 결정적으로 그것도 못 해요. 그럼 뭐 정말 필살기가 없네요. 네, 필살기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러니까 남들 잘릴 때 그냥 묻어서 잘리게 너무 당연한 인간인 거예요. 그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모든 직장인들이 사실 되게 공감해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니, 그래도 이제 좀 이렇게 술 먹고, 이제 뭐 말하자면 부사장님이나 본부장이나 이런 양반들한테 가서 형님하고 좀 이렇게 해고 그래야 되는데 난 맨정신에 죽어도 그런 말 못하고 술도 못 먹고 더군다나 난 일남사녀 외아들이라 살면서 누구한테 형이라고 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형이란 말을 안 하고 살았잖아. 별로. 그러니까 누구한테 형 이러고 쫓아다니는 걸 잘 못해 또. 하지만 월급이 달려있다면 내 목숨이 달려있다면 하게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그런가요? 못했어요. 끝내 그렇게 못해서 대신에 일을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거에 대한 카운터웨이트죠, 일종의. 그렇지만 나도 이거 있어. 이런 거. 그래서 자격증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몰라. 슬퍼요. 뭐 꼭
직장뿐만이 아니더라도 뭐 네.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네. 당신은 과연 어떤 걸 우선하는 사람이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론 로맨스 소설로 그 로맨스 소설의 외피를 입긴 했지만 네.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은 너는 과연 이 안락함과 네. 그 성공 혹은 네.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처지에서 네 가치관을 지키고 있니? 이걸 좀 물어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 책을 선택한 이유입니다. 그런가요? 네. 단순히 뭐 로맨스 소설, 뭐 좀비 얘기 이런 게 아니라 네. 이 방송이 시작한 이래로 좀비가 나오는 소설은 처음이에요. 심지어는 영광입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린 정명섭 작가가 네. 좀비 작가예요. 아, 그래요? 장르 소설 쓰는. 아, 네. 언제 한번 같이 만나야 되겠다. 저 좀비 너무 좋아해요. 네, 장르 쪽에 아주 아, 네. 네,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좀비 소설은 안 돼. 딴 거 갖고 와. 아니, 좀비가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얼마나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소재인데요. 근데 이제 제가 볼 때는 네. 아 그래 그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의 이제 연령대가 굉장히 다양하니까 네. 분명히 꽂히는 층이 있겠다. 그래서 역사나 우리 뭐 문화 얘기 일반 그 문학적인 거 이런 거는 어떤 층을 가르기가 조금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거는 분명히 타겟이 정해질 것 같아서 아, 두 타겟을 다 볼 수 있겠다. 이런 자녀를 둔 네. 이런 자녀를 둔 부모와 이 자녀 두 층이 다 걸릴 것 같아서 아, 이런 책을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겠다. 사실이잖아요. 우리가 실제 사는 게 네, 뭐 아닌 사실 척하지만 되게 뭐 예. 극한의 설정을 하긴 했지만 사실 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는 여러 갈림길과 크게 다르진 않죠. 그러면 그러고 이렇게 사실 나는 지하철 이제 시간이 늦어서 네. 탁 뛰어내려가려고 돌아섰는데 네. 막 사람들이 올라오고 있을 때 아, 에스컬레이터도 없는 계단에 그 시커먼 머리들이 꼬물꼬물 올라오는 네. 거 보면서 난 징그럽다고 느낄 때가 있었어요. 나도 그 중에 하나인데. 네. 네. 내가 올라올 때 누가 위에서 그렇게 볼 그렇죠. 거지만 그것도 사실 어쨌든 상징적인 좀비일 수도 있어요. 끔찍하잖아. 그렇죠. 네. 올라오면 짜증, 1차적인 감정은 짜증이지만 두려운 감정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더 큰 두려움은 나도 저 중에 하나구나. 아, 끔찍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일단 표지는 굉장히 예쁩니다. 네, 표지는 아주 예쁘고요. 사실 저는 막 피가 낭자한 그런 표지를 원했는데 안 돼요. 출판사에서 네. 네. 그건 아예 그냥 그 장르 소설들을 쓰시는 좀비 소설을 전격적으로 쓰는 아까 정명섭 작가도 와서 그 이제 네. 뭐 이제 개인적 기억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소설 소개를 하면서 아, 저 같은 벌써 이쯤 오면 2명 죽었고요. 도끼로 몇 번 찍었고 이제 이렇게 나가는데 굉장히 유쾌하고 순한 사람인데 또 소설은 그런 걸 써요. 언제 한번 만날 기회를 제가 만들도록 네. 하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이 뒤에 이제 표지 4번에 있는 걸 제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준다고 배우며 자랐는데 사랑을 빼야 멀쩡한 배우자를 찾을 수 있다는 시대에 직면했다. 정의롭고 착하게 살아야 한다고 배웠는데 정의 따위 찾았다간 목덜미를 물어뜯기는 시대에 직면했다. 강복 일대를 휩쓴 속수무책 전염병. 방심하면 내가 죽는다. 아니, 나 혼자 죽는다. 아픈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없는 놈만 당한다는 사실. 돈 없고 백 없는 나. 이 한 몸 보전해서 강남에 입성할 수 있을까? 강남이 나오니까 뭔가 딱 3만 볼트가 지나가요. 제가 이 책을 처음 이렇게 기획을 했던 게 예. 그 우리나라의 신종플루가 되게 유행했을 때 예. 처음 신종플루가 이제 창궐을 해서 예. 서로 타미플루를 구하려고 막 난리였을 때였어요. 예. 그때 이제 그 제주에 뭐 이렇게 인맥 좋은 분들이 얘기를 네. 해요. 아, 나 의사 친구가 있어서 타미플루 배가를 구했다. 뭐 타미플루 뭐 어디 누구한테 얘기하면 몇 박스 준대.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돌 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꼼짝없이 죽겠구나.
왜 내 주위엔 그 흔한 유서 한 명 없나.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뭐 다행히도 신종플루가 그냥 이렇게 잘 지나갔지만 네. 만약에 그것이 정말 무서운 바이러스가 돼서 타미플루가 한 알에 막 수천만 원씩 하면 나는 뭐 숨도 못 쉬어보고 죽겠구나라는 그냥 생각을 죽어야지 했었어요. 뭐. 네. 그때 제가 네. 어떻게 보면 목숨이라는 것도 사실 그 전염병이라는 게 정말 뭐 남녀노소 할 거 없이 똑같이 예. 휩쓴다고 하지만 네. 어쩌면 네. 아닐지도 모르겠다. 돈 없는 순으로 죽을 수도 있겠다. 거의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때 그걸 너무 팍 깨달은 거죠. 나 타미플루 어디서 구하지? 그때 이제 이 소설의 초안이 나왔고요. 뭐 여기서 강남 강북을 나누긴 했지만 네. 과연 내가 이제 이 빈곤을 벗어나서 저 화려한 인맥과 화려한 그 재산을 이렇게 자랑하는 분들 사이에 낄 방법이 과연 있기는 할까? 그 생각을 하다가 이제 이 소설이 탄생이 했죠. 그래서 로맨스 푸어라는 소설이 세상에 나왔다. 네. 이게 뭐라 그럴까요? 그냥 단순히 로맨스 소설이면은 또 이게 흔할 수도 있는데 좀비가 나오는 로맨스 소설이 있었나요? 좀비랑 사랑에 빠지는 소설은 있었는데. 그 이제 그러니까 네. 좀비 소설에 양념으로 들어간 사랑 말고. 그쵸. 사실 되게 큰 모험이었어요. 그게 로맨스 소설을 좋아하는 분들은 웬 좀비야? 라고 볼 수 있고 좀비 소설을 좋아하는 분들은 이거 뭔 소리야? 막 이럴 뭔 수 소리야? 있어서. 이럴 수 있고. 양쪽 다. 네, 양쪽 다 이럴까 봐 되게 걱정을 했는데 예. 제 딴에는 좀 나름 열심히 균형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균형을 잃었는지 안 잃었는지는 우리 독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겠지만 뭐 일단 출판사도 믿을 만합니다. 소담에서 나왔어요. 소담에서 나온 로맨스 푸어. 그래서 여러분들 휴가 때 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많이 두껍지는 않으니까 네. 1박 2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1박 좀 2일이면 뭐. 빨리 보시는 분들은 네. 뭐 2-3시간에 다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거 재미없어요, 그렇게 하면. 재미가 없다는 뜻인가요, 그게? 아니, 잠깐씩 쉬어야지. 그래요? 포즈가 필요해요, 잠깐. 네, 사실 그 순간순간마다 나 같으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고 보시면 네. 좀 더 재밌게 보시다 싶어요. 그냥 쫙 읽으면 대체적으로 그냥 줄거리만 보게 되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막 파고들어서 본다는 것도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그래도 저는 책은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갖고 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쭉 보고 줄거리만 알으면 그만이다라는 소설도 있겠지만 물론 이제 사람마다 이제 다르게 하겠죠. 그렇지만 네. 책이라면 그게 어떤 책이든 작가는 정말 공력을 다한 거잖아요. 예. 쉼표 하나 마침표 하나도 고민을 했을 거고 가면서 봐. 앞쪽에서 내가 이거 어따로 썼나? 맞나? 틀리나? 쭉 또 찾아야 되고 한번 고치면 줄줄이 다 고쳐야 되잖아 이제.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난리가 아닌데 그런 많은 과정들을 거친다는 것 자체가 이 안에 여러 가지 코드가 많이 들어있다는 뜻이거든요. 아무리 그냥 단순히 줄거리만 본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쭉 보는 거는 그닥 찬성 안 해요. 조금 유심히 보는 게 좋다. 저는 뭐 로맨스의 방점을 찍어서 보시든 네. 아니면 정말로 좀비 추격전을 보시든 아니면 제가 의도했던 대로 네. 이것이 무엇을 상징할까 음. 여기서 이런 상황은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걸까를 좀 생각하시면서 보시든 좀 뭐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네. 스타일대로 자기 네. 방식대로 이제 읽지만 지금 우리 이혜린 작가가 얘기한 대로 작가가 의도한 것들, 숨겨놓은 것들 네. 두껍게 포장을 해놨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상징들 그런 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알면 네. 하나가 탁 풀리면 몇 개가 타타타타 풀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또 다른 재미. 네. 단순히 줄거리만 보고 결국은 그러면 이 다영이가 돈 많은 성우기를 선택했는지 아니면 마음에 맞는 우연을 선택했는지 결국은 이거네. 그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어차피 사실 둘 중에 하나고 어디를 선택해도 결과는 뭐 반대쪽 얘기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아니니까 작가가 감춰놓은 걸 한 번씩 찾아보시면 네. 조심해서 찾으십시오, 여러분. 좀비한테 물릴지도 모릅니다. 항상 조심하시고요. 세상 자체가 미쳤으니까요. 대한민국 미쳤죠, 뭐. 좀비가 반이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자기도 조심하고 또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좀비한테 붙잡혀가지 않게 네. 꼭 붙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될까 모르겠어요? 어렵죠? 네. 어려워도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이혜린 작가가 그 목소리도 굉장히 감미로워요. 그래서 방송하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약간 목이 잠긴 상태여서요. 원래는 이렇진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느낌이 좋은데요. 왜요?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예요. 굉장히, 목소리가 내가 처음에도, 목소리, 팝송 프로 같은 거 하면 괜찮겠다. 오, 좋죠. 네, 그런 생각. 지금 그런 것도 좋아요. 톤도 좋고 하니까. 네. 해보세요. 다음에 또 이 방송 작가로 만날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MC로 만날 수도 있고. 자, 이혜린 소설 로맨스 푸어. 휴가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권하면서 오늘 이혜린 작가와 시간 마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제 편견이겠습니다만 결혼이 늦어지는 경우를 보면 결혼에 대한 정의가 아주 견고하고 다양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결혼은 이런 것이다. 적어도 이런 정도는 돼야 나는 결혼하겠다. 친구가 그러는데 이런 사람은 꼭 피하라더라. 기타 등등 다양한 기준이 마련돼 있고 해를 거듭할수록 이 항목이 또 늘어납니다.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물론 이런 분들도 나름의 확신이 있을 테니까 제가 이렇게 왈가왈부할 부분은 아닙니다. 저는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막연함으로 결혼했습니다. 이 여자하고 함께라면은 어떤 어려움도 내가 이겨낼 수 있겠다. 이랬거든요. 돈도 없었고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야 했고 시집 안 간 여동생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운이 좋았죠. 대단한 건 없었어도 그냥 원만하게 살고 크게 걱정 없이는 삽니다. 저보다는 시어머니까지 모시고 사는 아내의 노력이 절대적이었죠. 살다 보니 사라집니다. 그러나 젊은이들은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 자체가 달라도 너무 다르니까 말이죠. 내 집 마련, 이건 슬로건 자체가 무색해졌고요. 옛날에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게 유물이죠, 이제. 맞벌이가 대세고 남자들이 여자의 사회적 능력을 따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함께 벌어도 버거운 세상이기 때문이죠. 이런 상황에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하면 그게 진리로 들리겠습니까? 사랑하는 부부라면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다. 이런 말은 주례사에서나 통용될 뿐입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유혹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온갖 홍보가 난무하고 어떻게든 지갑을 열게 만드는 이 사탕발림들이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물질 만능의 시대가 활짝 열렸는데 어쩌라는 말이냐 이거죠. 결혼 정년기 세대의 고민을 이게 다는 아니라도 저도 이제 이해합니다. 안타까운 마음이고요. 그러나 이게 살아보니까 말입니다.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결론에 가까워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려는 충고를 하게 되더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경제적으로는 가난해도 지혜로는 부자가 되려는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